자, 1주차, 3차 시에서는 암호의 목적, 그리고 암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암호에는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완전한 암호가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난수표를 사용하면 수학적으로 안전한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난수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수표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이 수학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이 없는 것을 난수표라고 하는데 규칙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규칙이 있을까요? 그것이 수학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자, 그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크레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또 암호에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그 정보를 도대체 얼마 동안 감추고 싶은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폭격을 한다고 합시다. 3시간 뒤에 폭격을 한다. 그 암호문은 3시간만 비밀이 보장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3일 뒤에 온다. 3일간만 비밀이 보장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은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자, 또는 어떤 거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또는 일본 수상을 미국 CIA가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전 세계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100년, 200년씩 비밀이 지켜져야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케네디 암살에 관한 비밀 문서를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그 비밀 문서의 비밀 유지 기간을 5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그 유지 기간을 또 다시 늘릴지도 몰라요. 공개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무협지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죠. 이제 적이 상대방이 이제 칼을 들고 까불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꼭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무협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부하인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러죠. 암호에도 유효기간이 짧은 암호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암호를 쓴다는 것은 조금 오바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기 니스트는 미국의 표준기관입니다.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자, 그 니스트에서 권고안을 주었습니다. 비밀키를 몇 년 뒤에 비밀키를 바꿔야 되나, 몇 년 뒤에 비밀 패스워드를 바꿔야 되나, 그런 기간을 이제 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분들이 보안 점검을 할 때마다 당신은 이 비밀키 너무 오래 써 하고 이제 자꾸 따지고, 또는 당신은 비밀키를 바꿀 때가 되었어 라고 아주 외우기도 어려운 새로운 비밀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로서는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서 결국에 누가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처럼 비밀번호 적어서 어디다 붙여 놓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미국의 정보기관 NSA에서 저런 사실을 권고를 했습니다. NSS라고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National Security System인데요. 비밀 정보는 저기에 까만 점이 5개가 있죠. 그 5개로 암호문으로 만들면 안 된다. Should no longer use.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ECDH는 타원 곡선 암호를 뜻하는 것이고요.
A는 해시함수를 뜻하고 나중에 그 뜻은 알려드리겠습니다. AES도 어떤 일종의 미국의 표준 암호를 뜻합니다. RSA는 아주 잘 알려진 공개 열쇠 암호입니다. DPL만도 웹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개 열쇠 암호이고요. 자, 저기 있는 5가지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에는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부터는 쓰지 말라는 거니까 한국이 특별히 느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아직 저기에 있는 5가지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저 남자와 여자는 로젠버그 부부라고 한국에서도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돼서. 로젠버그 부부는 러시아에다가 미국이 가진 핵무기 개발 정보를 넘긴 스파이라고 해서 부부가 2사람이 같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부부 2사람이 같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 2사람을 이제 간첩이라고 몰아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 2사람은 무죄인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에 휩쓸려서 죽은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NSA에서 미국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암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암호 박물관에 저기에 있는 톱시크리트 문서처럼 그 암호 중에서 아주 일부 해독된 부분들을 박물관에 공개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로젠버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젠버그 부부에 관한 그 비밀이 해제된 문서도 러시아에서 굳이 로젠버그 부부가 우리를 위해서 간첩질을 해줬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밀 암호명으로 암호명 누구와 누구가 암호명으로 뭘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그러면은 해독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이 누구와 누구는 로젠버그 부부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무엇은 수소폭탄을 만드는 비밀이다.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재판을 해서 2 부부를 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로젠버그 부부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예전 암호와 현대 암호는 이제 그 목적이 분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군사용 암호가 있었고 외교용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같은 곳에서나 사용할 만한 극비 이제 암호가 있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누구나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암호의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간첩들이 사용하는 암호다. 간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1000명이나 북한에 보냈을까요? 그 정도 사람만 사용하는 암호가 있으면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한국 사람들만 모아도 몇 천만 명이 나오고 외국에서도 결제할 수 있잖아요. 몇억 명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도 예전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이제 북한 암호를 해독하려고 했겠죠. 지금은 미국 CIA나 FBI, NSA 같은 곳에서도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쪽 정보기관 홈페이지에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전문가도 필요해요.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도 그쪽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 사람들이 영어로 암호문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자기네 언어로 만들지. 그래서 그쪽 언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호를 지금은 만든다는 것은 경쟁도 암호를 만든다는 자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암호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잘 쓰여도 외국에서 아무도 안 쓰면 이거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 만한 암호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 암호를 풀어보려고 그 암호를 해독해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덤벼든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은행의 비밀번호는
또 하나는 암호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의 비밀번호는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비밀번호는 그건 은행과 내가 쓰는 건데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은행을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주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금 카드를 친구에게 주고 친구가 바로 비행기 타고 저기 일본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행에 가서 현금 카드 잊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도둑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만 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잃어버렸다.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도둑이 왜 당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비밀번호는 은행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은행에서는 5자리 비밀번호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5자리 비밀번호는 예금 소유자가 일부러 가르쳐주기 전에는 야 봐라 어떻게 5자리를 10만 번을 해서 그걸 알아냈겠니? 네가 짠 거야 라고 이제 은행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4자리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렵에도 이미 영국 같은 곳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았어요. 이 고령자들이 한 말이 우리가 이렇게 집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5자리를 어떻게 외우냐. 3자리로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단체와 은행 간의 타협이 돼서 지금처럼 4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의 목적은 그 암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을 지키고 싶은 것인지, 누구를 보호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암호의 목적을,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암호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그 유효기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이제부터 이제 고전적인 암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실제로 암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